네,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문제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초에는 수도권 2.5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는 2단계를 유지를 하기로 했고 다만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2단계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, 교수님? 예, 안녕하세요. 네, 2.5단계 상향 조정을 안 했습니다. 어떻게 네, 평가하십니까? 정부에서 좀 고심을 많이 했던 거로 생각은 되고요. 네, 예, 일단은 2단계 효과가 나오기 전에 못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. 네, 일단은 이번 주 초의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. 이번 주 음, 초에 계속 확진자 늘어나는 추세로 계속 간다면 네. 어쩔 수 없이 2.5단계 올릴 수밖에 없게 될 상황들이 돼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500명대에다가 다시 400명대가 나왔대. 뭐 이런 지금 그 이야기가 있던데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. 그럼 조금씩 다시 이제 잡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일단 이제 주말이어서 주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검사량이 많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. 이번 주말에는. 예, 그러더라도 일단 400명대가 나와서 더 늘진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긴 하지만 네,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주중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검사가 시작됐을 때 네, 확진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음. 일단은 좀 2단계가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좀 더 강화해야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근데 그 일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 강조해 주셨던 게 타이밍이잖아요. 근데 이 네. 문제는 나중에 2.5단계로 설령 간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늦으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만약에 뭐 내일 뭐 모레 이렇게 뭐 600명, 700명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 주에 못 올린 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. 네. 저는 사실 이제 2.5단계 뭐 수도권에 2.5단계 못 올린 부분보다는 더 음. 걱정인 거는 다른 지역에서 2단계를 격상을 안 시킨 부분이 어,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되거든요. 어떤 점에서요? 일단 수도권에서의 발병 양상하고 지방에서 발병 양상, 지방 지자체의 발병 양상 보게 되면 한 거의 6대4 정도로 지방에서 꽤 많은 환자 발생하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일부 이제 뭐 2단계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. 선제적으로 2단계를 올려놓고 그중에 일부 괜찮은 지역만 뭐 1.5단계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예. 일단 지자체의 권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음흠. 일단은 전국 단위의 어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됐을 상황이고 네. 또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방에서의 모임이 늘어나는 측면들이 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아.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할 때는 전국에 2단계를 다 올렸었으면 어땠을까. 이 부분이 훨씬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. 모임을 수도권에서 안 하고 지방 가서 한다는 말씀이세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, 허허. 예, 이런 현상이 지금 잡히고 있다고요? 예, 예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 2단계 플러스 알파에서 이 알파 부분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, 그러니까 네, 목욕탕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우나는 이용 못 하고 네, 헬스장은 이용할 수 있는데 GX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. 네. 네. 이게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하세요, 교수님? 쉽지는 않죠.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 두 종류를 같이 하는 데도 많은 데다가 네, 맞아요. 예. 그리고 사실 사우나하고 목욕탕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. 동네에 있는 목욕탕 외에는 요새 좀 약간 커진 데는 다 사우나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목욕탕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또 사우나 쪽에 이제 뭐 그런 데 가서는 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거나 뭐 운영을 중지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어서 네. 그래서 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좀 잘 지어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이게 지킬 수 있는 거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. 국민 입장에서는. 예, 그렇죠. 예, 예. 그런 점에서 이게 뭔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올리는 부분 대해서도 좀 그렇고 네. 또 이제 중점 관리 시설이나 이제 뭐 일반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현장하고 좀 유리된 좀 급하게 조정이 생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네.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. 현장 상황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장에 관리 감독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음.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손볼 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또 나왔던 얘기 목욕탕은 그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된 부분들도 있고요. 예, 또 또 비슷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죠. 뭐 스터디 룸은 되고 스터디 카페는 안 되고 뭐 이런 일도 사실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러니까 예. 예, 헬스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운동은 되는데 또 샤워는 안 되고. 네, 그런 부분도
있죠.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은 되는데 샤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샤워실을 이렇게 이제 뭐 테이프로 붙여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예, 땀 맞아요. 다 흘리고 왔는데 이제 못 씻고 이러니까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은 상당히 좀 불쾌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어서 예. 일단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어차피 네. 강화할 거라면 이제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영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같이 발표가 돼야 이런 좀 애매한 스탠스를 이제 하지 않아도 좀 덜 이제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.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제 정부가 그 발표를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나오는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? 모르겠습니다. 생활방역위원회 무슨 이제 일종의 그 탓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활방역위원회에도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.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의료계 전문가들도 있지만 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비자 정책까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네.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예.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어느 정도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요. 일전에도 이제 거 교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던 거잖아요. 그 뒤에도 별로 바뀐 게 없습니까? 좀 바뀐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뭐 분과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분과위원회 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생활방역 중에 이제 이런 업장들별로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안전하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쪽에 지원책도 마련하는 이런 쪽에서 급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위원회는 안 만들어지고 언론 소통과 관련돼 있는 위원회만 이제 분과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일단 현장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일단은 내년 백신 나오고 백신 충분히 맞을 때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문 닫고 열고 하는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든지 생활방역위원회 안에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받아들여져서 좀 걱정입니다. 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, 그거를? 어떻게 보세요, 그 이유를?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? 이 부분이 누가 거버넌스를 결정하고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생활방역위원회 장차관 다 참석 안 하고 있거든요. 아, 예,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형식만 남겨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예, 거의 뭐 자문위원회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이런 위원회 왜 두고 있는지를 솔직히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.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, 솔직히. 아니 뭐 일방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생활방역위원회 허울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처음에 애당초 정부는 백신 3천만 명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4,400만 명분으로 뭔가 늘리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일단 3천만 명 분 자체는 내년도에 수입할 물량들을 원래 예정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백신 공급이 좀 빨라질 거로 예상돼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올 백신이 내년 말이나 돼야 나오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만든 백신으로 이제 그 위치를 바꿔가서 트랙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백신 자체 공급이 빨라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수입 물량까지 먼저 몰래 더 늘려놓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,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.